GDP 4.9%.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4.9%의 GDP 성장률만 들어보시면은 아마 어디에 있는 신흥국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5%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현재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 미국 경제가 화랑이다, 따라서 현재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가 오히려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조정에 들어간 양상인데요. 과연 우리 증시 살아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오늘 금요일 조금은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DP 내용부터 출발해보죠. 이 미국의 3분기 GDP가 나온 건데요. 4.9%로 발표가 된 겁니다. 예상치가 4.7%였습니다. 이것을 상회하는 수치고요.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이 분기 GDP는 거의 한 2%, 이래서 2% 정도가 보통이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대체로 그랬었죠. 지난 2002년 때부터 2%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게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부분에서 시장은 다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요, 중국도 4.9%입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국가, 그리고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국가의 GDP 성장률이 비슷하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미국 GDP 성장률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아마 와 닿으실 겁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소비 판매, 소매 판매가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한 차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금리와 관련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주택 문제는 한창이고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8%에 육박합니다. 100만 원 빌리면 8만 원 이자로 나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23년 만에 최고치의 모기지 금리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9월에 신규 판매, 이 주택 판매가 최고치를 나타내는 기현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소매 판매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기가 더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꺾일 때 꺾이더라도 자연스럽게 꺾이면 괜찮은데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번 4분기에는 둔화가 전망됩니다. 고금리 상황, 거기에다가 저축도 소진되고요. 확자금 대출 등 여러 가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시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양호하게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급격하게 하강 구조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오는 또 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 앞으로 GDP 성장률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현재 이 성장률 피크 지점에서 과연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할지 월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요,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이런 너무 좋았던 경제지표에 뉴욕 증시는 반길 수가 없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우지수가 0.76%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1.18%, 나스닥 지수는 1.76%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에는 이평선이 없는데 보통은 이 고점 대비로 10% 정도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을 야기했던 요인, 대표적으로는 이 3분기 GDP 성장률 있었고요. 그 밖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꺾일 때 꺾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했을 때 10,000명 늘어난 21만 명 기록했습니다. 예상치가 20만 7천 건인데 이것과 거의 비슷한, 여전히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기록적으로 고용이 좋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좀 떨어지기를 현재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바람이 실현되기에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지수 올랐습니다. 2% 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빅스지수 20.68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소 의아했던 부분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렇게 GDP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오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를 법도 한데요. 올랐다가 장중에 꺾였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는 4.8% 중반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간만 미국 증시를 눌렀던 부분들,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발표들이 많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발표되는 이 실적은 다행히도 양호합니다. 빅테크 업체 가운데서 아마존과 인텔이 실적을 내놨는데요. 모두 다 호실적 기록했고 이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인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141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EPS 0.41달러인데요.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135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140달러대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잘 나온 거고요. EPS는 0.22달러였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년 대비했을 때 8% 줄어들어서 7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응을 보시면은요. 이 종목이 정규 거래에서는 1% 정도 밀렸지만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폐장 후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정규 거래장 밋밋했지만 시간의 거래 실적 내놓고 나서 바로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좋습니다. 매출부터 말씀드리면은 1,431억 달러입니다. 예상치가 1,414억 달러. 약간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EPS 쪽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는 0.58달러였는데 2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잘 나왔습니다. 1달러 가깝게 0.94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했을 때 13% 증가한 거고요. 순이익은 3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몇몇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 이 실적을 내놓고서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 키를 준 것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있죠. 아마존도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실적도 주목받았는데요. 매출액이 231억 달러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은 1,600억에서 1,6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아마존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정규 거래에서는 아마존도 역시나 1% 정도 밀렸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지금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오늘 밤 본장에서 이 두 종목의 활약이 지수의 향방을 좌우해 줄 수 있을지 체크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ECB, 유로존에서도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이제 좀 멈추려나 봅니다. 10회 연속 인상을 했었고요. 이번에 동결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4.5% 기준금리 동결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계속 올렸습니다. 10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승 기조가 다소 멈추는 모습이었고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계 대출금리 4.5%, 예치금리도 4%로 동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한 이야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이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4.3%를 기록하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시선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조건에 강력하게 전달이 됐다면서 이는 점점 더 수요를 약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도 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였습니다. 10%를 넘어섰는데요. 꾸준히 금리를 인상해 오면서 인플레이션 4%대로 현재 낮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경제 활동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리고 경기 둔화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설명일 텐데요. 이번에 ECB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나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국내에서 투자 아이디어 체크해봤습니다. 어제도 몇몇 의료 AI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의료 기술 분야인 디지털 의료기기, AI 영상 진단 의료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어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 AI 의료기기에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 적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적용되는 어떤 회사의 어떤 기술인가 관심이 상당한데요. 바로 상장사입니다. JLK가 만들어낸 AI 허혈성 뇌졸중 유형 분석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돼 조금 더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의료 AI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이 이렇듯 늘어나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인데요. JLK는 어제도 7%나 올랐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오전에 강했다가 다소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고 대표적인 의료 AI 종목 루닛은 강보합권 정도 나타냈고요. 김노이드 뷰노는 살짝 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